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작년도 9월 이전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중국에서 간간히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는 1년에 들어오는 가공되지 않은 석유 40만에서 50만 톤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가공된 휘발유와 디젤은 조금씩밖에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이 고갈된 것은 경제활동, 특히 무역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벌어들이는 외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외신 보도에 의하면 경제적인 활동으로 해서 무역활동이가 정상적인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외환은 전무하고 오직 해커들을 통한 가상재산을 털어서 오는 돈 1년에 약 한 2, 3억 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 돈도 모두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정찰위성과 같은 이런 군사무기 강화에 모든 것을 올인했기 때문에 경제력에 돌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 중국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원도 해주지 않았죠. 그러나 그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은 바로 지난해 9월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전격 방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물론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정식 초청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특별군사작전을 벌이면서 포탄과 미사일이 동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방 분야에 엄청난 많은 예산을 할당해 줬지만 실제 그 많은 할당받은 예산을 가지고 무기와 미사일을 만들었다면 아마 러시아는 이렇게 호독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막대한 예산이 모두 산산조각나서 국방 분야에 쓴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로 다 날아갔기 때문에 껍데기, 장부상에만 미사일과 포탄이 기록됐던 겁니다. 올라 있었던 거죠. 급기야 푸틴 대통령은 이란과 중국 그리고 북한에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군사무기 체계와 포탄 체계가 똑같은 북한에 도움이 절실했던 겁니다. 특히 53년도 7월에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북한은 70여 년 동안 줄기차게 모든 것을 국방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는 그것이 정교하든 정교하지 않든 수백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 바로 155mm 포탄과 122mm 포탄 그리고 방사포탄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했던 것이 이 155mm 포탄과 바로 방사포탄이었죠. 이것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은 밀접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우리의 한로 관계가 깨지면서 푸틴과 김정은과의 밀접한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는데 천년 만년 대계로 두 나라가 확고하게 친선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이런 축전까지 보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러시아 때문에 간간히 중국에 의해서 살아가던 북한이 완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확 살아나게 됐던 겁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가 가동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하게 천명한 즉 중요한 정책으로 지시한 20 곱하기 10 여러분들 20 곱하기 10은 무엇인지 알 겁니다. 10년 동안에 해마다 20개 시군의 지방산업 공장들을 건설해서 그 지역 주민들 지방 주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10년 동안 해마다 20개 시군씩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200개 시군 북한의 지금 전체적으로 200개 시군입니다. 그 200개 시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나오는 모든 식료품과 공업품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공급한다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20 곱하기 10 정책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대규모로 지금 건설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는 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식량과 가공된 휘발유, 디젤 중국으로부터는 원유를 들여오죠. 자, 이렇게 석유와 휘발유 그리고 원료 자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의 공장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방 공장들을 건설해도 여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얼마든지 지금은 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러시아가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북한에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지원이 들어올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군수 공장뿐만 아니라 민간 공장들도 지금 기본적으로 생산 가동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가 밀접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자 그 바빠맞은 것이 바로 중국이죠. 중국도 지금 대규모 대표단을 계속해서 보내고 중국과 북한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격상시키자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와의 이 밀접한 관계를 보이자 중국도 이제는 여기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북한에 막대한 원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특히 식량과 비료가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과 북한이 살고 났다는 거죠. 이제 살아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